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파이코인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썸네일이 좀 이상하죠? 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눈을 뜨니까 새벽 1시 20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잠이 안 오길래 이것저것 이제 유튜브 좀 보다 보니까 공부할 거리가 생겨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 파이코인이 앞으로 잘 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 나왔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를 개인이 만드는, 화폐를 어떤 한 개인이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제 확인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어떤 이제 특이점인데, 물리학에 이제 특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학에서 특이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2009년도에 나왔던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금 10년 지나서 암호화폐가 보편화되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파이코인 채굴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인류 문명을 보게 되면은 이게 특이점을 통과 중이 아니냐. 특이점이라는 거는요, 이게 물리학에서 특이점이 통과한다라는 거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막 생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화폐를 발행한다라는 게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특이점이라는 거, 사람들이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 특이점을 통과하게 되면 동이 북에서 떠서 남으로 가기도 하고요, 서에서 떠서 동으로 가기도 하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특이점을 지나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도 하죠. 이런 게 특이점이거든요. 싱글래리티라고 하죠. 스펠링 틀린 것 같기도 하네요. 싱귤라리티니까 SINGUL, 발음상 LA, 스펠링 틀렸네요. 특이점을 통과 중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올해 1월 1일 날 오후 4시죠. 오후 4시면은, 그게 참, 3시부터 5시도 이제, 그게 이제, 3시부터 5시, 오후 3시부터 5시가 이제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시각이죠. 그 시각대 한가운데 일본 서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갖고 그게 한국에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정말 특이점을 본격적으로 통과하나 보다. 물론 이제 오늘은 제가 암호화폐 측면으로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100파이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종교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종교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약간 이제 어떤 이제 정신세계,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의식 같은 거를 얘기하려면 그쪽으로 가장 많이 오랫동안 한 게 이제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얘기를 제가 하긴 해요. 근데 저는 종교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그건 없습니다. 종교로 풀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특이점을 통과하는데 이게 파이코인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파이코인 때문에 또 이렇게 전화 오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너무나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채굴 하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오늘 그런 와중에 이제 썸네일이 바뀌었죠. 썸네일이 바뀌어서 개발자 홍보를 해달라. 저는 여태까지 이제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시려고 하면 알아야지 남한테 뭘 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인류 역사라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비트코인 10,000개의 피자 2판 하다가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 지금 보니까 5,700만 원 엄청난 상승을 한 거죠. 15년도 채 안 됐지만 15년 만에 이렇게 막 엄청 이게 이 자체가 벌써 이게 비트코인 자체를 보면 이게 인류 문명이 특이점에 진입한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인류 문명이 특이점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지진 같은 것도 그냥 지진 났나 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진 났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가진 어떤 이건 물질 세계에 드러난 거지만 물질 세계나 비물질 세계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참 인류 역사를 그냥 한 5만 년, 한 2만 년만 놓고 봐도 이게 한 200년 사이에 다 산업 발달이 되고 15년 만에 지금 이런 특이한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더 급하게 생긴다라는 거죠. 비트코인보다 더 급하게 저런 일본의 지진이 나서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영향이 와서 이게 지금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이게 최근에 한 200년 사이에 일어난 거잖아요. 전부 인류 역사 한 2만 년 중에. 증기기관차 생기고 석탄이 생기고 철도가 생겨서 이제 참 놀라운 1차 산업혁명이 생겼죠. 이때 이제 한국은 닭플레이를 했고 일본은 늦게나마 올라탔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에디슨 같은 사람, 테슬라 같은 사람, 전기가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기계가 했고 이제 가장 포도 이런 사람, 자동차 같은 것이 등장해서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2차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 때는 영국이 제일 앞섰고 2차 산업혁명 때는 미국이 제일 앞섰죠.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한국도 여기에 이제 서서히 올라타기 시작한 거죠. 석유화학이 생기고 항공산업이 생기고 이런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생기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이런 4차 과학기술혁명 중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정보와 소통 이런 기술의 소통 기술이 이제 극대화된 거죠. 스템의 급부상, 스템이라는 거 이게 급부상했는데 이게 뭐냐면 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자연과학, 물리과학, 생명과학 이런 게 이제 사이언스고 테크놀로지는 컴퓨터, 전자, 기술, IT 이런 거고요. 엔지니어링은 기계, 건축 모든 유형의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매스, 수학의 원리. 수학은 그 자체가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STEM이라고 하는데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 공업 분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에도 다 미치는 거죠. 인간 활동이 정말 모든 영역, 심지어 오락이라든가, 안 그럼 남녀간의 연애라든가, 이런 거에도 전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 이런 정보 소통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삶이 엄청나게 변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10년 전에 우리들 자신과 이게 1990년부터요. 1990년부터 짧게는 2010년, 길게는 2020년 사이에 참 엄청난 일들이 다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지금 이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이거를 아주 그냥 몸으로 다 겪으신 분이죠. 우리보다 선배 세대들만 해도 이런 거를 많이 겪지 않으셨죠. 보게 되면 이제 1990년도에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했죠. 제가 1985년도에 취직을 해서 이제 로터스 1, 2, 3를 배웠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아니었고, 근데 1990년도 딱 들었으니까 이제 개인용 PC, 1990
90년도까지만 해도요, 증권회사에서도 그냥 조그만 단말기, 그것도 한 100억 정도 맡기는 사람 집에다가 이렇게 집이나 회사에다가 단말기 설치해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90년대 초반에만 해도. 근데 95년도 이제 삼성에서 PC를 본격적으로 만들면서 개인용 PC가 이제 일반화된 게 1990년도부터 2020년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용 컴퓨터가 1990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994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깔리고, 우리나라 뭐 2000년도 초반에 날씨도 핸드폰으로 다 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인터넷이 1994년도에 도입이 됐고, 한국의 IMF 이후에 IT 때 200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됐죠.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갤럭시는 2011년도에 나왔지만, 사람들 손에 사람들 손에 전화기만 놓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인터넷도 놓이고, 개인용 컴퓨터도 놓이고, 테레비도 놓이고, 뭐 다 놓이기 시작한 참 엄청난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으로, 이거로 뭐 카톡도 하고 뭐 해외 전화도 공짜로 하게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2009년도,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본격화된 거죠. 세계 시간과 공간이 축소되는 게 실현이 된 거죠. 그리고 작년 2023년에 그 이세돌을 이기고 그 대단한 인공지능이 사람들 손에 다 들어와서 인공지능이 보편화돼 갖고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을 쓰는 시대가 왔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2009년도는 스마트폰만 생긴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나왔죠. 그래서 1990년부터 보통 2020년으로 보지만 정작 세상에 필요한 것은 1990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다 나왔다라고 본다면 비트코인은 정말로 특이점에 특이점에 진입하는 그 시점에서 나온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안타깝게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뭐 죽었는지 뭐 아무튼 잠적했는지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 개인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 세계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지금 엄청난 이게 인류 문명의 특이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인류 문명의 특이점을 통과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들의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과정을 20년 사이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세상이고 2023년에 챗GPT까지 나와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각 개인이 예전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개인과 전혀 다른 개인이 다 나왔을 때 올해 지진이 일본에서 났는데 그게 동쪽으로 전해져 가지고 2024년 1월 1일 날 났는데 이게 일본 서쪽에서 나서 한국 쪽으로 와 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이 내륙 지방에 있는 지진 관측소에 우물의 물이 117cm가 움직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각에 양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묵호의 파도가 70cm가 높아졌다. 일본 지진 때문에 바닷가 가지 마라. 양양만 해도 그 파도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바람의 저항이 있었지만 땅 밑에서는 110cm 높이의 우물 속에서 출렁거림이 있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입자와 파동, 우리 양자역학 하다 보면 입자냐 파동이냐 그러잖아요. 이런 지진 같은 것은 입자적인 사건이지만 그런 우물이 출렁거리고 바다가 그 땅속 밑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밑에서 지하수가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파동을 우리가 확인까지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인류 문명이 특이점 통과한다라는 강력한 증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나왔던 2009년도에 비트코인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가 보편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차이점이 뭐예요? 보통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차이점, 학생들한테는 어렵게 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뭐 타제석기, 마제석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가장 구분은 문자의 발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자의 발명이 어마무시한 건데, 이 문자를 어딘가에 옛날엔 벽에다가 동굴에다 기록하다가, 그 다음에 점토판에 기록하다가, 양피지에 기록하다가, 뭐 대나무에 기록하다가, 거북이에 기록하다가, 종이에 기록하다가, 천에도 기록하다가, 이게 인터넷으로 기록하다가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이 블록체인이 근데 뭐냐, 이게. 그렇게 이제 문자를 기록하는 거죠. 문자를 기록하는 건데, 이 블록체인은 무명의 시대와 밝음의 시대의 구분이라는 거죠. 지금에 나온 지금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의 구분은 문자지만, 무명의 시대와 밝음의 시대의 구분, 인간이 일반 개개인이 몇몇 개개인이 아니라 일반 개인의 몇몇 개개인에 의해서 이끌어오던 시대가 대중들의 스스로에 의해서 바뀌는 시대라는 거죠. 이 2009년도 그 다음에 챗 GPT 이런 걸 보게 되면 1880년도에요. 니체가 개인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최신 발명품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독일어나 영어로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니체라는 사람 이런 철학하거나 이런 심리 이런 거 하거나 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죠. 니체가 말하는 미래, 더 이상 지배적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세상 더 이상 지배적인 단일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옛날엔 TV 채널이 3개밖에 없었고 TV가 있는 집도 몇 집 없었지만, 지금은 그냥 10대부터 그냥 90대 100살까지 전부 TV와 이 신문사를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몇 사람이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각 개인이 어떤 사고와 생각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창조해가고 타인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건 수치로 여긴다. 이걸 이미 1880년도에 니체가 얘기한 거예요. 이런 가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힘의 의지인데, 이 힘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총이 생기면서도 힘이 생겼지만 스마트폰과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손에 들어오면서 총도 힘이지만 지식도 힘이잖아요. 이 지식이 일반화된 거 아니에요. 그 힘, 지식의 힘이 생기니까 개인은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가치보다 우월함을 보이려고 투쟁한다. 이게 여러 가지로 그래 내가 내다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이미 이분은 얘기를 한 거죠. 니체는. 근데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여러 가치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가고 사라지고, 그러면서도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가 있어야 된다. 통일장 이론처럼 이런 절대 세계를 찾는데, 그거는 진실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착각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누가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건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지금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다 헌신했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지 않죠. 이런 니체의 이상적인 인간이 초인인데, 이 초인은 예전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렇게 물고기가 동시에 확 방향을 튼다든지, 새들이 동시에 방향을 탁 트는, 오른쪽으로 틀었다 왼쪽으로, 이런 집단적인 의식 세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인간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위적으로 생각이 조종을 당했는데, 니체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니체가 말하던 그 세상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은 없었는데, 예전에는 다
저 선거 같은 것도 할아버지가 뭐 다 해서 가서 할아버지가 투표하고 다 엄마 아버지가 투표하고 뭐 지금도 뭐 베트남 같은 나라 아직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 개인은 인류 역사의 최신 발명품인데 이 개인이 지금 스마트폰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개인이 완성이 됐다는 니체가 얘기하는 그 개인이 1990년, 1994년, 2009년, 2023년을 거치면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특이점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예전에 살던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예전에 보던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예전에 돈 벌던 식으로 돈 벌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다 같이 가게 됐는데 시작은 비트코인이 먼저 했지만 이런 이제 니체가 말하는 이런 초인들 개인들이 각자 개인들이 개인적 관점을 갖게 됐고 개인적인 안목을 갖게 됐고 개인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고 개인들이 챗GPT 인공지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세계 인구가 뭐 70억인지 80억인지 이 80억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바뀌죠. 모든 게 바뀌죠. 지금 파이코인이 핸드폰으로 채굴 하겠다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개인들 10억 명을 연결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지금 이러한 인류 문명이 특이점을 가는 데서 이 니콜라스 부부가 핸드폰을 통해서 채굴을 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뭐 솔라나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솔라나는 뭐 NFT 거래 같은 거로 굉장히 많이 해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런 모든 이제 종합 코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지금 분명히 이 각 개인들 이 80억이라는 이 완성된 개인들 니체가 얘기한 그 초인들이 80억 명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데 이 사람들의 플랫폼이 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아무도 아직 추천하지 못했고 뭐 저한테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라오스 갔다 오신다는 분 뭐 아직도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이제 군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고 기원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여기다가 기여를 하면 되고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왔고 그게 지금 인류 문명이 특이점을 통과했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맞지만 개인이 만드는 암호화폐가 보편화되는 세상이 온다. 비트코인이 멋지게 시작했지만 그거를 확산하고 발전하고 더 보편화하는 것은 파이코인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뭐 1파이가 100불가냐 1000불가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오늘 뭐 인류 문명과 철학, 니체 뭐 좀 어려운 얘기 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